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이거 최대한 집중하고 오늘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목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꽂혀서 엄한 데 투자해서 돈 날리고 징징대지 말고 있는 돈이나 잘 지켜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말 많이 있잖아. 막 재테크 관련 영상 보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뤄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월급 가지고 돈 모으는 시대는 같다. 언제까지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냐. 내 집도 못 사는데.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투자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낮아빠지고 있는 형국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 외치는 분들이 오히려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못 살거나 손해를 많이 끼얹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괜히 일반 서민들이 저 경제적 자유에 꽂혀가지고 괜히 이것저것 벌려놨다가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뒷걸음치게 되면 이것만큼 또 인생에 또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괜히 경제적 자유 외쳐가지고 이것저것 벌리고 투자했다가 영원한 경제적 속박에 갇혀가지고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호응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장문의 댓글 달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디어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반 서민이 추구하기에 너무나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멘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서민들은 한번 넘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평생 빚만 갚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빚 때문에 정신과 약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보다 경제적 책임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못 되더라도 근로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생각하며 사세요. 근로소득만 추구한다고 미래에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산다던가 엄청난 후회를 한다던가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람보르기니, 한강변 아파트는 못 사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유튜버, 인플루언서 놈들의 달콤한 언행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를 남발해대는 사람들 굉장히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척 하지만 그 인간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부자는 시체 위에서 빛나는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게 역겨운 사실이 뭐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삶의 운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판단과 선택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가볍고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경제적 책임부터 다지십시오. 일반 서민들은 막연한 미래보다 지금 현실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댓글이네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경제적 자유 좋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힘들이 안 해도 되고 여유 있는 어떤 자산을 가져서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나 그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월급만 가지고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월급 받고 살고 고만고만 월급 받고 살고 그 월급 가지고 쪼개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유가 안 되면 노년이 지난 뒤에도 일을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 됐을 때 뭐 편하게 놀고 먹고 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한 70세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노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2배가 넘습니다. 그때는 나이 70 먹었다고 해서
노인들도 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나이 70 넘어가면 경로당 같은 데서 안 받아줘요. 왜 젊은 사람 여기 앉아있냐고.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노년에 접어들면 한 75세 넘어가야 아, 이 사람 이제 어르신이구나. 그렇게 봐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75세 되면 그때 너무나도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경제적 자유를 잃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민이죠? 저도 서민인데 서민이면요. 주변에 다 서민들만 있어요. 그럼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다 서민들이 많은데 그 서민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잃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과론전부터 제가 다놓고 얘기하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서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서민의 라이프를 삽니다. 근데 서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게 일해봐야 이 삶을 못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이 어때서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적절한 소비하면서 돈 아껴가면서 무리하게 돈 쓰지 말고 아끼면 살면 되죠.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항상 얘기하죠, 제가. 각자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서민이면 서민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들. 부모님이 잘나지 못해가지고 나한테 그 어떤 수저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고만고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민이에요. 그런 환경을 가졌는데 굉장히 자유를 사실 욕심입니다. 굉장한 욕심이에요. 안타깝지만 힘듭니다. 애시당초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적어도 돈 때문에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거나 병원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빚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만 안 당해도 살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서민들이 자기가 이제 경제적 자유랍시고 이것저것 벌리다가 자빠져가지고 원래 벌어놨던 것도 다 날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꿈도 다 날려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내가 굉장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서 했다가 그렇게 됐다. 핑계는 좋아요. 서민들이 자유를 누리려가다가 무리수를 벌리다가 자빠진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보통 서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례가 뭡니까? 두 가지죠. 아파트 연끌 그리고 주식코인, 비트코인, 비투. 이 두 개 아닙니까? 그분들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예요. 연끌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아파트 사가지고 집 마련해야 나중에 집값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방식이 좀 잘못됐죠. 집 하나에 내 모든 걸 끌어바치는 게 말이 돼?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올라간대. 뭐 종교입니까? 아파트 지으면 다 사는 거야? 다 무조건 살아야 돼?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비투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월급만으로 이제 돈 못 모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월급만으로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돈을 제대로 이렇게 종잣돈 마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월급만으로 돈 못 모은다고 빚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몇 배의 가치 수익 잃어가지고 나는 일 안 하고 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누구는 일이 좋아가지고 갑니까? 누구는 상사한테 욕먹는 게 좋아가지고 욕먹나요?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가지고 일어납니까? 누구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민이면 어쩔 수 없어.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절대 다수는 그 돈에 만족하면서 그 돈의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비참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갈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 안 하고 체면 치레 안 하고 그놈의 자존감 운운 안 하면 살 수 있어.
한국 사람들, 서민들이 왜 못 산다고 하는지 알아? 자꾸 비교하니까 못 사는 거야. 자기랑 잘난 사람하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집 문제가 없거든.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뭔가 자기가 사는 게 뭔가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 같고, 그런 느낌 하는 거잖아. 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극히 보편적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앞으로 무리수 벌렸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많이 일어난다고. 자기 주제 모르고.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 딱 소비할 거면 소비하고 아껴 쓰면서 돈 모으면서 그냥 그렇게 존버하면 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아서 메타인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메타인지 하면 돼. 남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서민들은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혹시 설령 뭐 200이나 250 번다고 하더라도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적어도 남들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 적어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남들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집 갈 수 있고 하는 거잖아. 그런 데서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재벌 회장님이나 아니면 억대 투자자들 이런 거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민들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서민들은 그냥 노동하며 살아야 돼. 돈 벌면서.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무리하게 투자해서 자빠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엄만 배 낫습니다. 헛짓거리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절대 다수가 서민들일 겁니다. 별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개인이 능력이 그리 추추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예, 일이 다 힘들잖아. 사는 게 어렵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잖아. 그러면 정석대로 가, 정석대로. 자꾸 편법 부리지 마시고 유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자꾸 뭐 괜찮은 투자 상품 없나? 돈 쉽게 버는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돈 쉽게 버는 거 없어요. 정상적인 것 중에 돈 쉽게 버는 거 없어. 누군가 돈을 쉽게 번다고 하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 쉽게 벌지 못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여러분 왜 월요일에 직장 가는 게 싫어요?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싫은 거 아니야. 돈이 힘들게 버리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또 힘들게 돈 벌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짜증나니까 월요일 밤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화요일 밤, 그 일요일 밤이 두려운 거잖아요. 또 한 주 버텨야 되니까. 또 개같은 한 주 버텨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자꾸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도 이상적인 겁니다. 서민들한테 너무나 지극히 이상적인 거야. 물론 그런 서민들 중에서 잘 투자하고 돈을 불려가지고 정말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명? 한 100명 중에 한 명 되겠네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럼 나머지 99명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99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자빠지는 사람이에요. 서민 단계보다 더 뒷걸음질 친 사람이야. 물론 지금 뭐 월급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고 물가도 비싸고 살림도 팍팍하고 세금 내는 것도 많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존버하고 땀만 먹지 말고요. 여러분이 버는 돈 잘 관리하고 알뜰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자꾸 남들 가지는 거, 남들 원하는 거 자꾸 거기 꽂혀가 살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유로 하기 전에 책임을 져야 돼. 적어도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 계신 분들은 함부로 투자하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가족들 뭐 편하게 살게 하려고 무리하게 했다가 큰일 났다. 그건 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거죠. 본인이. 본인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자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슨 가족 때문이야.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애초에 무리수 되면 안 되죠. 위험수가 있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정말 가족을 생각했으면. 정말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생각했으면 비투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질 만한 행동하면 안 되잖아. 아무튼 여러분, 뭔가 자유를 이루기 전에 책임부터 집시다.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뭡니까? 자기가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나쁜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에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가 스스로 밥벌이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먹고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책임입니다. 적어도 자유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경제적 책임부터 돌봐야 됩니다. 적어도 1인분을 해야 된다고요. 각자 1인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패 끼치고 의지하고 핏바람먹고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보다 책임 우선이에요. 책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